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험 중간고사 6단원 개념 정리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단원 제목이 뭐죠? 바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자, 에너지 전환과 보존입니다. 이미 수업 때 얘기했지만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두 개를 골라라. 그러면 질량 보존 법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 포함된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에너지의 뜻부터 알아야겠죠. 에너지 뜻이 뭔가요? 이거는 1학기 때 같이 했습니다. 에너지란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3단원에서 배웠던 에너지에는 뭐가 있고,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는 일을 할 수 있더라. 두 번째,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면서 중력에 대해서 일을 받은 물체들은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를 갖더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에너지들을 이번 단원이 조금 다루는 겁니다. 뭐 본격적으로는 전기 에너지가 되겠고, 다른 형태의 뭐 소리, 빛, 열, 파동 등등 다양한 에너지가 사실은 다뤄지지만, 주로 이 단원에서 크게 두 가지를 나누면 운동 에너지, 어이치 에너지, 그리고 전기 에너지에 대해 다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에너지들은 형태를 자주 바꾸더라.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되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고,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는데,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자, 이건 뭐 시험범위니까 다시 적죠.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은 운동 에너지 더하기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나오더라. 얘네들이 서로 중력에 의해서 모양이 바뀔 때가 있다. 그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에너지 전환의 예시이고, 다른 전환은 불가능하냐? 아니다. 운동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다. 전기 에너지로도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소리, 빛, 열, 파동. 전기 에너지는 특히 다른 에너지로의 전환이 굉장히 간편한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인데, 자, 운동 에너지는 뭐에 의해 결정이 되냐? 속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위치 에너지는 뭐에 의해 결정되냐? 높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두 개의 공통 분모는 질량이지만, 주로 질량이 우리가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물체가 변하지 않는 한 질량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속력과 높이에 관한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조건에서 마찰이 없는 조건에서, 여기서 마찰이라는 건 다른 에너지로의 전환과 같은 말입니다. 마찰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열 에너지가 발생하겠죠. 진동도 일어납니다. 뭐 소리도 나고요. 뭐 이런 기타 에너지의 전환이 없을 때 그렇다면 이 에너지의 총량은, 역학적 에너지의 총량은 어떻다? 일정하다. 보존된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이야기할 때 중력에 의해 결정되는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예외가 중력입니다. 중력은 있어도 중력에 의한 에너지의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변화는 역학적 에너지의 총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예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떤 물체가 1kg짜리가 1m 높이에 존재한다. 여기가 바닥이 되겠죠.
중간 지점 이렇게 50cm, 0.5m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표를 그려볼 수가 있다. 자, 싹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높이를 적습니다. 1m, 0.5m, 0m. 그러면 그 옆에는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다. 그 옆에는 역학적 에너지, 그 옆에는 운동 에너지, 그 옆에는 속력까지 이렇게 표를 꼭 그리면 여러분 틀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높이를 가지고 우리는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었죠. 높이로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 뭔가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를 하면 위치 에너지가 나온다. 자, 질량이 얼마니까? 1kg이니까 높이가 1m면 위치 에너지는 9.8줄이 됩니다. 자, 0.5m에서 위치 에너지도 구할 수가 있겠죠. 절반이 되겠네요. 4.9줄입니다. 자, 바닥에서 위치 에너지는 얼마냐? 0줄이라는 겁니다. 자, 이때 한 가지 조건을 우리가 떠올려야 된다는 거는, 자, 이 지점이 운동을 시작하는 지점. 그 말은 가장 높은 지점. 그 말은 속력이 0m/s인 지점입니다. 자, 문제에서 어떤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 또는 속력이 0이다, 가장 높은 지점이다, 운동하기 시작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속력이 얼마니까 0m/s니까 운동 에너지도 0이다. 어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0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해주면 되죠. 따라서 9.8줄이 된다.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내용이 있죠. 자, 오른쪽에 운동 에너지와 속력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한 개를 구했을 때 나머지도 모두 9.8로 적을 수가 있다. 그러면 역으로 역학적 에너지에서 뭘 빼면, 위치 에너지를 빼면 뭐가 나온다? 운동 에너지가 나온다. 아마 4.9줄, 9.8줄이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역으로 마찬가지 속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이 화면을 다시 하얗게 만드는 방법을 모르겠어서 그냥 뭐 이대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운동 에너지에서 속력을 어떻게 구하냐? 이거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0.5m일 때 운동 에너지는 4.9줄인데 이게 2분의 1 곱하기 1kg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어야 하니까 2를 곱해주면 여기가 9.8이 될 것이고, 자, 9.8이 속력의 제곱이다. 그러면 속력은 얼마냐? 루트 9.8 m/s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루트 9.8 m/s. 자, 그럼 바닥까지 갔을 때 과연 이때 속력이 얼마가 될까요? 속력이 2배가 될까요? 계산해 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값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처음이 9.8줄이라면 2배 된 19.6 될 거고, 루트 19.6이 되겠군요. 자, 루트 19.6 m/s. 이거는 여기서 2배가 아니라 루트 2배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상 이 관계들을 이용해서 모든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하나 표 제대로 그릴 줄 아시면 모든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자세히 볼 만한 건 뭐 당연히 기초적인 내용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해서 역학적 에너지 구할 수 있다. 이 세 개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물체가, 자, 이게 무슨 운동이죠? 지금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에는 누가 누구로 변한다?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해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점점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르게 말하면 높이가 감소할 때 속력은 증가하게 됩니다. 두 개 비례하지는 않지만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이걸 이용해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정확히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거 중요하니까 기억하세요. 자, 이게 떨어지는 물체도 마찬가지고 올라가는 물체에서도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그림도 가능한 거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는 교과서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있어요. 자, 이쪽으로 갈 때는 누가 누구로? 운동 에너지가 반대죠. 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속력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올라갈 때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뀐다. 돌아올 때는 반대의 일이 일어날 겁니다. 위치 에너지가 높은 지점 골라라. 당연히 맨 위가 될 것이고 운동 에너지가 높은 지점 골라라. 바닥 높이가 가장 낮은 지점입니다. 이때 마찰이 없다고 가정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동일하다. 교과서에 있는 컵 비유 선생님이 좋다고 했어요. 이때는 위치에 가득 차 있고 바닥에서는 운동에 가득 차 있고 이렇게 컵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자, 뭐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멍 뚫어놓으면 문제 풀 수 있겠죠. 위치 운동 더해서 9.8. 역학이 9.8인데 위치가 4.9면 얘가 4.9여야 더해서 9.8이 되겠구나. 더셈 뺄셈 문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3단원에서 한번 다뤘었던 내용이라 여러분이 잠깐 보시고 중요한 건 이 두 식을 알아야 되죠. 이 식은 1학기 범위니까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두 개만 안 된 분들은 추가로 좀 외워주시고 요 정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기 에너지가 등장합니다. 사실 전기 에너지는 작년에 나왔었어요. 작년에는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이게 올해 거네요. 자, 전기를 이용해서 뭘 만들 수 있다? 자석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전자석이었고 그거를 돌려서 만드는 게 전동기였습니다. 전동기는 따라서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도구였어요. 이게 2학년 겁니다. 올해는 뭐예요? 자석의 움직임을 통해 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걸 보고 발전기라고 했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들 수 있다. 이 원리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전자기 유도라고 했습니다. 자기장이 변화하면 전기가 유도된다. 자, 전자기 유도의 정의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자,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자, 아까는 자석의 움직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 자기장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석을 움직이든 코일을 움직이든 자석이 갑자기 커지든 다양한 코일이 갑자기 좁아지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자기장이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변하면 이게 조건인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전기를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발전기, 마이크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때 생겨난 전류를 유도된 전류다. 유도 전류 이렇게 부릅니다. 자석을 당연히 자기장이 변화면이니까 자기장이 많이 변할수록 전류도 많이 흘러요. 따라서 강한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전류가 많이 흐릅니다. 하지만 변해야 돼요. 아무리 강한 자석이라도 움직임이 없으면 전류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변화면입니다. 여러분, 자기장이 꼭 강해져야만 흐르는 게 아니고 약해질 때도 흐릅니다. 자석이 코일에 가까이 올 때도 전류가 흐르지만 멀어질 때도 전류가 흐릅니다. 두 전류의 방향은 반대이지만
변하면 무조건 전류가 생긴다. 자, 마이크는 왜 관련이 있냐? 작년에는 스피커였어요. 자, 코일이 있고 자석이 있는데 거기에 판을 놔두면 코일에 전류를 흘렸다 안 흘렸다 하면 진동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는 어떤 원리일까요? 똑같겠죠. 코일이 있고 자석과 진동판이 들러붙어 있습니다. 말을 하면 진동판이 움직여요. 자석이 움직이니까 코일에 뭐가 흐른다? 유도 전류가 흐르면서 그 전류의 변화를 기록해서 우리 소리로 적용하는 원리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진동판이 미세하게 움직여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또 확인을 해보는 실험이 있었냐. 자, 우리 영상도 하나 봤죠. 이렇게 코일이 있고 두 개의 자석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실험을 해봤어요. 얘는 코일이 아니었죠. 그냥 관이 있고 얘는 관에다가 코일을 감싸놓은 애였어요. 그러면 누가 더 빨리 떨어진다? 자, 얘가 더 빨리 떨어지더라. 같은 시간이지만 얘는 100만큼의 위치 에너지. 이것도 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마음에 드는 선생님 문제 반드시 출제한다고 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는 칸을 한 여러 개 써볼까요? 자, 위치 에너지가 있고 운동 에너지가 있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도 쓸 수 있겠죠. 그 옆에 전기 에너지도 있고 총 에너지도 있습니다. 얘네는 다른 색깔로 좀 써볼게요. 자, 운동과 위치. 자, A를 적어보겠습니다. 자, A의 경우 운동 에너지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100, 즉 역학적 에너지가 100, 전기 에너지는 없고 총 에너지가 100이 되겠죠. 근데 걔가 어떻게 변화하냐? 운동 에너지로 전부 다 바뀌고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고 총 에너지도 어떻다? 총 에너지도 그대로 보존된다. 그 얘기를 안 했군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역학적 에너지가 아니라 어떻다? 모든 에너지는 보존된다. 에너지 보존 법칙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A의 경우에요. 아무것도 없고 전기 에너지는 형성되지 않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했을 뿐이니까 역학적 에너지, 총 에너지 모두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A의 경우에요. 지우고 쓰겠습니다. 자, B의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100을 가지고 있는데 바닥에 가면 운동 에너지가 90 정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느리게 떨어진단 말은 속력이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속력이 줄어들면 뭐가 줄어들어요?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역학적 에너지가 100에서 90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에너지가 줄어들었어.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에너지가 사라지거나 생겨나는 것 같이 보이는 때는 어떤 일이라는 거다. 에너지가 전환된 거다. 역학적 에너지의 10만큼이 어디로 갔을까요? 전기 에너지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총 에너지는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일부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 에너지는 반드시 보존된다. 이거 해석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때 각각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하다 보면 얼마만큼이 전기로 빠져나갔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반드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로 인해 즉 자석의 움직임으로 인해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고 낙하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 물체가 자석이 아니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겠죠. 속력은 100 그대로 앞에 것처럼 더 빠른 속력을 가질 겁니다. 하지만 자석인 경우입니다. 둘 다 자석이 코일을 지나가면 반드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뭐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는 이 정도가 다일 것 같아요. 이외에 전기 에너지에 관한 내용은 아주 단순한 내용밖에 없죠.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왜 많이 쓰냐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했죠. 수송, 전달이 간편하다. 어떻게 전선을 통해 먼 거리까지 순식간에 전달할 수가 있다. 또 뭐 생산이 간편하다. 이건 뭐 발전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다른 형태
전환이 아주 손쉽다. 특히 스마트폰만 생각해도 자, 뭐 소리, 열, 빛, 진동 뭐 다 나오죠.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한 가지만 더 쓰자면 보관과 휴대, 저장이라고 할까요? 저장과 휴대가 간편하다. 이거는 전기에너지 형태가 아니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보존하는 거지만 결국 꺼냈을 때 전기로 금방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장점들은 뭐 상식적이니까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예시들 뭐 좀 기억하라고 했죠. 뭐 빛에너지로 가는 건 화면도 되겠고 빛 전구도 되겠고, 열에너지는 뭐 전기 주전자, 헤어드라이어 이런 게 전기 많이 먹는데 저항이 높아서. 자, 소리, 뭐 스피커 등등 스마트폰 다 되겠네요. 진동, 뭐 스마트폰의 진동 아니면 소리도 사실 진동이라고 했죠. 뭐 스마트폰에 없는 얘기는 역학적 에너지 정도가 있겠네요. 뭐 엘리베이터, 뭐 에스컬레이터, 전기 자동차 등등 아주 손쉽게 전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계산 관련하는 내용만 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새롭게 등장을 했었죠. 소비 전력 단위는 와트는 1초에 몇 줄의 에너지를 사용하냐. 실수로 화면을 지워버렸네요. 다시 소비 전력 와트는 무슨 말이냐? 1초에 몇 줄의 에너지를 소비하냐 였습니다. 자, 100와트면 1초에 100줄 사용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전력량이라고 했습니다. 전력량은 와트 C는 소비 전력의 사용한 시간 단위로 하면 된다고 했죠. 뭐 10와트짜리를 2시간 사용했다. 전력량은 20와트시가 된다고 했죠. 사실 이 두 개를 보면 여러분 환산이 가능합니다. 자, 1와트는 1초에 1줄이니까 자, 1분에 60줄이겠죠. 이건 1시간에 3600줄입니다. 따라서 무슨 말이냐? 1와트는 와트시는 3600줄 이렇게도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의미들에 대해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소비 전력은 시간 당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전기를 얼마나 썼냐 알 수가 없어요. 얘를 오래 쓰면 많이 쓴 거고, 와트가 적은 에어도 오래 쓰면 그죠 전기가 많이 나오겠죠. 전기세는 전력량을 이용해 납부하게 된다. 전구가 8와트짜리가 있고 10와트짜리가 있다. 그럼 뭐가 더 밝냐? 이것만 보고는 사실 알 수 없다. 이거는 소비되는 전기를 이야기한 거지 뭐가 더 밝은지를 알려면 얘는 8와트 중에 6와트만큼을 빛으로, 2와트만큼이 열로 손실되고, 얘는 5와트만큼이 만약에 빛으로 또 5와트만큼을 열로 손실한다고 하면 누가 좋은 거예요? 앞의 전구가 훨씬 효율이 좋은 거죠. 얘는 5만큼 낭비되고 밝기도 실제로 8와트짜리지만 더 밝습니다. 좋은 도구라는 건 여러분 신제품이 나온다는 건 이런 말이에요.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더 효율적인 제품이 나오면 여러분 그걸 사는 거죠. 그래서 뭐 얘네를 몇 시간씩 썼을 때 얘 5시간 같은 시간을 썼을 때 얘는 50와트시를 쓰는 거고 얘는 40와트시를 쓰니까 1시간 만에 10와트시만큼의 전력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앞에 전구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뭐 시간이 소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30분이면 0.5시간이 되겠죠. 와트는 1초에 몇 줄 쓰는지 라는 얘기입니다. 뭐 전구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꼭 이 와트는 그 먹는 전기예요. 먹는 전기. 먹은 만큼 우리가 다 사용하진 않습니다. 여기도 전구가 8와트를 먹지만 빛으로는 6밖에 안 가요. 나머지는 손실이 됩니다. 여러분 손실이
없는 도구는 없습니다. 효율이 100%인 도구는 없어요. 효율이 한 90%뭐 이렇게 잘하면 만들 수도 있지만 100%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로 만드는 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누가 증명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번 단어는 조금 상식적인 내용이랑 저번 학기에 배운 내용이 합쳐져서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 다들 시험 잘 볼 거라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뭐 중학교에서의 몇 남지 않은 시험이니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